이가람의 꽉 찬 수급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숨 좀 쉴게요. 그러니까 뛰어오셨어요. 엄청 뛰었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저는 너무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하얀가 봐요. 네, 저는 증시가 빠지던지 말던지, 네. 증시가 빠져도 수익이 나고, 올라가면 수익 더 나고, 네, 지금 너무 좋은 지금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야, 그래서일까요? 매니저님 수급주는 진짜 시장에서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때까지 수급주들을 이렇게 쭉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렇죠. 알랩은 30% 넘는 수익률로 저희가 익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수급주였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뭡니까? 전 솔직히 그날 들고 오셨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그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쵸, 그 맞아요. 다음날 실적 잘 가고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이때 막 중요한 게 요 네. 다음 날부터가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키면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럴 무슨 정도로 일입니까?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버팀목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수급주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 올라갈 때도 수급이 들어온 애들가 또 결국 세게 가기 때문에 네. 결국 수급 분석만 잘 하시면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 방송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결국 시장은 진짜 수급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오늘장에서 이제 수급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긴 시계열에서 보면은 그 트렌드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을 볼 수 있는 저희가 흐름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그나마 다행인 게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잖아요. 근데 5거래일 딱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종목에 가장 주목을 하셨어요? 일단은 반도체에 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또 제가 강조했던 그건데 또 5거래 동안 계속 기관에 샀습니다. 그래서 선방했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가 굉장히 좋은 건데 소이버레인이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기관이 미리 담고 있었다라는 점이 역시. 역시 기관이 미리 알고 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페노션 DBI텍인데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벌크선. 그렇죠. 벌크선 관련돼서 이제 네. 지수가 올라가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네. 실적도 너무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오.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분기 때 페노션이 IR을 했는데 네. 이 페노션 IR 자료를 보게 되니까 1분기 평균 BDI가 2,000대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 BDI가 3,000에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 평균 대비 지금 50%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쭉 가져가면서 뭔가 눌림이 온다. 그럼 2분기 실적 앞두고서 한 번 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고요. 근데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I 지수가 올라서 페노션은 마땅하지만 그렇죠. HMM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이기 때문에 상해 조급 지수를 봐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거는 또 약간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테마적으로 다 같이 가는 걸까요? BDI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가 네. 이제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철광석 운반이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석탄이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항으로 가던 석탄들을 다른 나라에서 운송하기 때문에 그 석탄선 영향에 따라서 지금 이 BDI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BDI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오른다. 있겠고 그다음에 오. 지금 환경적인 규제 때문에 벌크선을 계속 써야 돼요. 내년부터. 네. 그래서 BDI 지수의 우상향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상하이 컨테이선 같은 경우는 중국 봉쇄 때문에 지금 물동량이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가장 영향이 컸던 거였고 만약에 상하이 봉쇄가 다 풀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마 아니지만 조금 두 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DB하이텍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DB하이텍이 어닝이.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항상 시장에서 이번이 피크아웃 아니야? 맨날 맞아요. 피크아웃 하는데 피크아웃이 안 와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별명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네,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피크아웃.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왔고 네. 전망이 너무 좋은데 항상 뒤에 붙는 게 이번이 피크아웃이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 시장이 더 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 더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 가격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확실시는 아니고 그렇죠. 소문이죠. 추정인 건데 네. 진짜 삼성전자가 20% 올리게 되면 네. DB하이텍도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자릿수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렇게 되면 지금 DB하이텍은 8인치인데 네.
이쪽은 지금 증설을 안 하거든요. 증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설 대신 하고 있는 게 가격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45%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큰 종목이 네. 영업이익이 45%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판가를 더 올린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매출액이 1조 원대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그래봐야 3조예요. 그러면 다 따지고 보면 피컷이라는 것만 지우고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죠. 저평가돼 그렇기 있는 때문에 종목이네. 이 종목은 기관이 사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기타 법인 삽니다. 기타 법인. 네, 기타 어떤, 법인이 네. 지금 한 계좌에서 한 법인 계좌가 지금 4거래 사고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타 법인 산다? 이건 좀 의심 좀 해봐야 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죠,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요? 네, 아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예, 했는데 그쵸. 그 소문이 이제 뭔가 아직까지 뭔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 맞아요. DB 하이텍 그리고 페노션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도판에선 짧게 하나만 보고 가고 싶은 게요. 게임주들 이제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됐는데 맞아요. 역시나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네요. 맞아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 네. 실적 쇼크가 나왔죠. 실적 시즌 때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네.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빠지는 게 이번 증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서프 때 아니면 올라간 게 없는데 네. 실적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도 다 던지는 모습이어서 네. 게임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 흐름 전체적으로 총평을 들어봤는데 자 과연 이 안에서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의 수급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화승엔터프라이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 스포츠 브랜드죠. 모모다스. 네, 맞아요. 랑 바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나이스의 경쟁사죠. 예, 나이스의 경쟁사입니다. 나이스의 경쟁사인데 그쪽 밴더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화승엔터도 사실은 그 이번에 코로나에 따른 피해 종목이었어요. 오. 그 영업이익이 좀 잘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요. 1분기 실적이 뭐 그닥 좋지 않았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야 살아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 비해서 종목이 주가가 너무 잘 갔어요. 그렇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네. 실적이 안 좋네 하고 뺐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네 사자 이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누가 보더라도 보장이 돼 있단 말이죠. 악재가 다 선반영이 그렇죠. 됐다. 예,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다 풀렸고 베트남 공장,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이 다 가동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연기금도 산발적으로 팔고 있다가 사들어왔고 오늘 특히나 사모펀드가 엄청난 양을 사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악재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더 나올 악재가 없어요. 이 종목이. 네. 그러면은 뭘까요? 빠질 게 없습니다. 빠질 게 없다. 빠질 게 없으면 적어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겠죠. 예,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게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10% 넘게 급등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장의 수급주는 지금 화승엔터를 갖고 오신 건데 이 종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면서 차트적으로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는지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화승엔터프라이즈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시하고 조금 다른 게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일봉이 되게 어지러워요. 위아래 막 어지럽거든요. 근데 지금 일봉입니까? 네, 일봉이에요. 네. 계속 어저께 움직이는데 결국은 박스였어요. 그럼 지금 박스네요. 증시가 네. 안 좋아도 박스였고 좋아도 박스였거든요. 네.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몇 년간 박스예요. 그래도 계속. 박스네요. 네, 주봉으로 계속 봐도. 박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증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내려갔을 때 지난 주가 큰 음봉이었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큰 양봉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종목은 더 넣을 악재가 없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에 대한 이벤트도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사실 약간 좀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이 종목에 눌릴 때마다 담아가시면 그러니까 단기성이 아니더라도 중장기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지금 위치도 사실은 올라가 있다라고 보지만
보신 것처럼 그냥 박스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만 봤을 때 아직까지 구미가 좀 덜 당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나이스의 경쟁 업체에 납품을 한다라는 팩트 말고 그 밖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이 회사 설명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또 그 확인 포인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저를 납득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해가 지난번 4분기가 이제 16억입니다. 4분기가 16억이었는데 1분기가 69억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오. 그럼 실적이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컨센 대비 안 좋았던 거거든요. 컨센 대비 안 좋긴 한데 영업이익이 회복을 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기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게 4분기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4분기였고 1분기였고 그다음 회복하게 되면 2분기는 더 좋아진다. 마치 이번에 막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컨센보다는 맞아요, 낮지만 맞아요. 전분기보다 좋았던. 맞아요. 그렇게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지금 1분기까지는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 가동률이 98%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98%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컨센 대비 안 나온 이유가 공장 가동률이 생각보다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정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점이었는데 이번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2분기는 1분기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아시안 게임은 뭐 딜레이됐지만 네.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열려요. 네. 그러면 이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나이스하고 다스예요. 나이스와 다스. 네, 나이스와 다스인데 네.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나이스하고 경쟁사인 다스 쪽에 대한 경쟁 벤더에 속해져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100%예요. 근데 지금 월드컵 앞두고서는 의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축구와 관련된 거 이런 스포츠 의료품들이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 나이키나 이런 종목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그렇죠. 쪽이랑 지금 공세가. 네, 맞아요. 지금 공장에 잘 안 들어갔던 이슈들. 근데 공장도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이 물건을 만드는 이 회사들도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슈가 여기 안 적혀 놨는데 네. 화승엔터가요. 원래는 다스 쪽만 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스 관련된 의류 공장 하나를 베트남에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럼 나이스에도 납품을 한다. 그렇죠. 나이스 것도 가지고 오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물론 더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매출 다변화도 있고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화승엔터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 말고도 하나를 지금 더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포츠 쪽으로요? 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나 나이스 쪽으로 해서 미창 관련된 쪽인 건데 그것까지 만약에 인수를 다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글로벌 브랜드는 화승엔터 없이는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의 모멘텀이 상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정말 저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단기 모멘텀으로 제가 찾아서 오는 종목이지만 단기뿐만 아니고 뭔가 2분기까지 본다면 네. 이러한 종목들은 포트에 하나 갖고 계시면 사이드로 갖고 계시면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업에 있어서 뭔가 이 새로운 신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캐파를 늘리고 맞아요. 어떤 매출처를 캐시플로우를 늘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화승엔터는 봤는데 매니저님 자꾸 저희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다른 걸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종목이 사실 이 종목 말고도 OCI라고 오늘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엄청 샀어요. 진짜 무거운 종목이죠. 네, 무거운 종목인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진짜요?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어요. 일정? 네, 일정이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오죠. 네. 근데 지금 알려진 거로는 현대차 알고 계시죠? 그쵸. 삼성전자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런데 지금 OCI는 재계 40입니다. 재계 40위인 OCI가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쪽을 늘리다가 지금 중단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중국 모듈을 원래 미국에서 안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 거를 수입을 해서 써왔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을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나 거예요. 중국 거다. 중국 거 안 쓰기로 했는데 네. 중국 거 썼으니까 중국 거 안 쓴다라고 해서 스탑한 상태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OCI가 그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미국 관련 네.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슈팅이 올 수도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원래 기관이라든지 뭐 수급 쪽으로 먼저 보여주는 신호가 있으니까 OCI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 오늘의 수급주는 그러면 화승엔터였는데 네, 맞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가격 전략 참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부담이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번 네, 볼게요. 맞아요. 약간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종가라기보다 종가보다 조금 더 낮은 매수가는 16,35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말씀드렸는데 저건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겠고 아마 한 2분기 넘게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700원을 말씀드려야 할 테니까 이 방송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